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이제 3일, 4일째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는 그게 가장 눈에 띄긴 해요. 이거 어퍼커트. 아, 네 형님 이거고. 예. 그게 참 보도는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진 같은 게 영상 같은 게 많아서 그러는지 야 이게 눈에 띕니다. 그거 네. 이거랑 왜? 맞을까봐?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막 왜? 그 앞에 본인이 있다고 상상을. 아니 이거 하고 이제 그 무속 행사 그게 눈에 일단 띄는데 이 눈에 띄는 게 이 선거 과정에서 좋은 건지 뭐 그게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기 2부에서 윤건영 의원하고 인터뷰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그 이른바 그 엽기 구판, 네네네. 그 대통령 연등. 네. 비공식적으로 제가 본인, 그러니까 자신이 청와대 그 알아봤더니 아니라고 봤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근데 대통령이라고 그냥 허세 위주라고 봐야 되지. 그러니까. 김건희 씨하고 대통령 같이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야, 근데 아니 그럼 도대체 뭔 배짱으로 대통령을 딱 그렇게 써놓는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충북지사랑 대통령 해놨는 거 보면요. 오. 대단합니다. 하여튼 선거운동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큰 그림보다는 이제는 저는 사실은 눈에 띄는 건 행동들이고 그래도 유세 같은 내용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어떻게 끌어가겠다 이런 뭐 두 후보다 네 명 다 마찬가지입니다.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가장 저는 이제 법률가 입장에서 네. 검찰 관련된 개혁 얘기가 유세 전에 공약으로 이제 두 후보다 1번 후보, 2번 후보 다 나왔는데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 검찰 개혁에 대한 생각 논란이 좀 될 줄 알았는데 언론에 크게 보도는 또 안 되고 있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논란이 안 되지. 이게 논란이 저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참 그게 좀 놀라워서 그거 한번 네. 오늘 그거 다 모아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그 지난주인가요? 이른바 그 적폐 수사 발언, 이 정치 보복 논란이 불거진 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한 바가 있잖아요. 진단 주셨어요 우리 청인수설에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물론 그 국민 참여 그 국민 소통 수석을 통해서 이제 대신 발표하긴 했지만 문재인 네. 대통령 입장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2탄으로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의 주문 사항까지 한번 같이 소화를 해보도록 네. 합시다. 해보시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프로야구의 정통한 박지훈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런 비유적 표현을 뽑았는데요. 윤석열의 삼중살, 더블 플레이도 아니고 삼중살요? 트리플 플레이, 야 거의 나오기 어렵다는 삼중살이 되겠습니다. 한 목에 3번 죽는 거 끝나는 그렇죠. 거. 그렇죠.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지금부터 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어제 윤석열 후보가 전주 유세에서 했던 말부터 한번 먼저 잠깐 들어보시죠.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부정부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탈 행위입니다. 자, 사과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같은 날 광주 가서 또 했던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저 들어주시죠. 부정부패는 정치 보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윤석열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네, 엉터리 프레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레임. 정치 보복은 엉터리 프레임이다. 그러면서 지금 전주에서 했던 발언과 광주에서 했던 발언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아무튼 전주와 광주에서 했던 발언은 거의 똑같잖아요. 이 내용이에요. 발언이 네. 삼중사를 불러오는 문제의 발언이에요. 야, 저는 이게 이렇게 보는데 삼중살이다. 옛말에 예. 삼사이론이라고 있죠. 네.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이런 뜻에서 삼사이론이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삼살이론이 되죠. 잠깐 삼살일원. 네, 한 번 발언으로 3개를 죽여버렸다. 그런 점에서 삼살이론인데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러면 삼살 거리가 뭐냐?
본부 그러니까 전부 자신이 이전에 뱉어냈던 말들이다. 아하. 그래서 이건 삼중 모순이기도 하다. 모순이기도 하다 이것은.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그 진단을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그러니까 3살이니까 세 개로 나눠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첫 번째 언어 유의 측면이 있는데요. 네. 전주 발언과 광주 발언에 공통된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정부패입니다. 네. 일관되게 부정부패라는 표현을 쓰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 지난 9일자 그 문재인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썼던 용어를 한번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를 거론한 건 인터뷰어였던 중앙일보 기자들이었고요. 기자가 질문한 겁니다. 적폐 청산. 이에 적폐 대한 수사. 윤석열 후보의 대답에 등장하는 용어는 비리 불법이었어요. 그렇죠. 비리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리 불법이었어요. 이 비리 불법이란 용어가 전주 유세에서는 부정부패로 바뀌었어요. 광주에서도 부정부패로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비리 불법하고 부정부패 바뀐 것 같긴 한데. 별로 예. 어쩌면 그게 그거 같은 아니냐 것 이렇게 같긴 한데요.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네, 있는데 제가 같은 것 그렇게 같은데.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하나의 어떤 사례만 환기시켜드리면 지난주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네, 지난주. 문재인 중앙일보 인터뷰가 나온 직후에 윤건영 의원 고정 출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봤더니 이거는 정치 보복이라고 보면서 했던 게 이른바 원전 수사 이런 걸 예를 들었어요. 원전 수사. 그러면 원전 수사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치죠. 네. 그럼 부정부패입니까? 아니지 않나요? 그럼 부정부패는 아니죠.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부정부패는 아니지 않나요? 비리 불법으로 엮으면 비리 불법일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비리 불법일 수는 이것이 있겠네요. 아와 어가 그러니까 그 다른 경우는 미세하게 다를 수 있지만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는 예. 거예요. 아하. 뭐냐면 비리 불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는 상대적으로 자기적인 범위. 이거를 상대적으로 명확한 부정부패로 슬쩍 바꿔버림으로써 정치 보복 프레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다. 약간 다른데 비슷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는 있네요. 왜 그러냐면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 얘기는 누구나 하죠. 예. 부정부패를 제 기억에 맞다면 가장 입에 많이 올렸던 게 전두환 씨로 제가 기억을 그렇죠. 하는데 정의구현. 부정부패 척결. 예. 아니 부정부패 척결하기 때 뭔 정치 그러니까 보복이냐 이렇게 맞세우기 딱 좋은 용어가 부정부패다. 예. 그런데 그 원래 했던 발언은 부정부패가 아니라 비리 불법. 불법이었는데 언어의 불법. 미세 조정을 지금 시작을 하고 이거 있다는 이해가 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알것 그러면서 같아요. 예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고 와. 하는 것들을 비껴가기 위해서 용어를 슬쩍 지금 틀면서 이전에 했던 원조 발언을 본인이 뒤집어 버린 거. 예. 뒤집었다기보다는 바꿔버린 거죠. 살짝 바꿨습니다. 살짝. 요게 첫 번째고요. 이 두 번째는 이중잣대인데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네. 부정부패 엄단 의지를 원칙적으로 밝힌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죠. 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대통령을 사법 처리했다고 검사로서 큰 일을 하고 실적을 쌓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법적으로 재단하는 게 마음이 편치 않다. 수감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고령이었다. 걱정이 많이 됐다. 네. 라고 발언을 했어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예. 마음이 편치 않다고 그렇지 했어요. 않았다. 그다음에 작년 12월 28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해요. 들어보시죠. 제가 아무리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이 대목인데요. 네.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가 뭘로 지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까? 부정부패인데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전주나 광주 가서 했던 그 부정부패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부정부패예요. 근데 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네. 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납득이 되십니까? 글쎄요. 여자하고 고령이니까 미안하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지금 그러니까 중앙일보 인터뷰 발언과 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 발언을 종합을 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명박근혜 수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많이 괴로웠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던 게 공직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네. 수사를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처지 알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이런 마음을 중앙일보 인터뷰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야,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전혀 적용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이지만 공직자여서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미안한 마음이지만 누가 시켜서 공직자여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상황은 이제는 대통령이 되면 피해갈 수 있죠. 네.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내보인 게 중앙일보 인터뷰였었죠. 네. 전혀 미안한 마음 없이.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에는 전혀 미안한 마음 없이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겠다라고는 의지를 아주 대놓고 그러니까 그것도 거듭 밝혔는데 왜 부정부패 혐의로 들어간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부정부패 척결 의지에도 이중잣대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좀 어렵네요. 아니 그렇게밖에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리 불법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한정합시다.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발견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본인만 알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없으니까요.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죠. 우리가. 모르죠. 뭐 지금 드러나는 거는 뭐 아니, 전혀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부정부패로 그러니까 부정부패라고 하니까. 부정부패 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네. 이명박근혜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정부패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뭐 누가 봐도 그건 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부정부패. 그러면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이럴 이유가 전혀 없고, 괴로웠을 이유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그러니까 전혀 없고 오히려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명박근혜에게는 미안해하면서 왜 문재인에겐 눈꽃만큼의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수사 의지를 불태웁니까? 이상해요. 이건 누가 봐도 이중잣대 아닙니까? 이게 이중잣대이다. 그래서 정치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보복은 여권의 기획성, 엉터리 프레임이 아니라 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불러온 올무라는 거예요. 이게. 야, 이게 재밌네요. 정치 보복이 여권이 만든 게 아니고 본인이 만든 것이다. 아니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부정부패라고 치고 그런 접근법이었다면 이명박근혜에 대한 태도와 지금 언급하고 있는 태도가 일관된다면 차라리 인정을 하겠어요. 네.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엉터리 프레임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유세장에서 국민을 상대로 위대한 국민을 상대로 내보이면 이명박근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고. 좀 근데. 다르다는 거네요. 말하고 행동하고. 네. 이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가 또 세 번째가 있습니까? 자가당착인데요. 자가당착. 기왕 양보를 했으니까 한 번 더 양보를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으면 한 번 더 양보를 합시다. 네. 그냥 부정부패라고 치고 그러면 그 부정부패는 어떻게 수사를 하죠? 윤석열 후보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시스템에 따라서 한다고 했어요. 시스템에 따라서 네. 한다고 했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죠. 그럼 부정부패 수사 시스템은 뭐죠?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 부정부패니까 고위공직자 부정부패겠죠. 네. 그러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는 어디서 수사를 합니까? 공수처에서 해야 되겠죠. 현행 지금 수사책에 따른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거죠. 만약 한다면.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 시스템을 흔들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냈어요. 그것도 예, 맞습니다. 공약 보면 나오죠. 며칠 전에 발표한 이른바 사법개혁 공약을 네. 보면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면서도 검찰, 경찰이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을 통보받거나 넘겨받아 공수처가 수사하도록 돼 있는 독소 조항을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독소 조항이라 하면서 폐지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거 이거 독소 조항이니까 폐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통보하거나 넘겨받아서 우리가 할게 하는 거 독소 조항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나아가 공수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이거는 현행 시스템 흔들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흔들기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검찰권의 재강화 아닙니까? 새롭게 다시 또 검찰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약대로라면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도 안 받고 예산 편성권도 따로 행사하는 막강 검찰이 문재인 정부 부정부패를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검찰에 대한 인사는 누가 행사합니까? 대통령이 행사하죠.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의 가정은 내가 대통령이 대면이었으니까. 그럼 내가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부정부패를 수사하겠다. 공수처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끼고 네.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근데 공수처 인사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안 갖고 있어요. 그거는 뭐 국회에서 동의가 돼야 됩니다. 국회에서 어떤 그 두 명 복수를 추천을 그렇죠. 하는 예. 그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지금 픽을 하는 거니까. 1년 끌었는 거 기억나시죠? 다들? 그러면 예. 어떤 게 더 시스템에 더 부합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공수처가 맞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부정부패 수사가 시스템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중에 따라서 진행될 소지를 오히려 더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당착 아닙니까? 중앙일보에서 했던 이야기 시스템에 따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용상으로 사실은 약화시켜버리는 그렇죠. 자가당착에 그런 가깝네요. 그런 발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삼중사례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건 게요. 본인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발언을 전부 다 본인의 입으로 그 뒤에 이유를 다 탄핵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발언으로 모든 이제껏 했던 발언을 3개를 없애버렸던 그래서 죽였다. 삼중살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정리를 하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오히려 이리저리 틀면서 수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요. 네. 이런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시선은 고정하고 스텝은 현란하게 밟고 있다. 시선은 문재인 정부에게 딱 맞춰놓고 그거로 가기 위해서 스텝은 그때그때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피해서 네. 이리저리 밟고 있다. 말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시선은 한 군데. 제가 관찰한 바가 고정이 돼 이거라는 있다. 거예요. 또 이렇게 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길게 이렇게 통찰력 있게 우리 모털도사님 짚어주셨네요. 길게 뭔가 근데 발전이 지키는 것 같아요. 댓글에는 이런 글이 눈에 띄어요. 김진선님은 윤석열 시선 집중 출연 물 건너간 것 같다. 또 뭐 편파적이다 이런 오늘 글들이 많은데 네. 편파가 아니고 그냥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또 편파라고 얘기하니까 글쎄요 뭐 바라보는 또 진영 논리가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거는 제 해석이고 해석입니다, 해석.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의견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그 저기 뭐냐면 망고의 진리를 담고 있는 그렇죠. 의견이면은 네. 그거는 뭐 제가 그런 게 되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할 다를 수 수는 있죠.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언어들을 보고 지금 모털도사님께서 다만 분석한 거예요. 뇌피셜이 아니라 제 딴에는 그래도 객관적인 어떤 다른 언어들. 윤석열 후보로부터 근거를 뽑아내서 저런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말씀을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 드리겠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한 음. 얘기를 보고 음. 했습니다. 자 왕계민 님이 제가 처음에 윤 후보 저는 장풍 쏘는 줄 알았어요라고 유세 과정에서 그 얘기도 하고요. 왓에버 님이죠. 제가 어제 좀 따라하는 거 있었다고 진짜 재밌었다. 뭘 따라 어디서 뭘 따라했는데? 유튜브에서 이거 좀 따라했었거든요. 아 어퍼컷. 네. 어퍼컷이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이게 자꾸 의식이 돼 이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음. 자 마이키님 사법 처리 시스템으로 전 국민 협박하는 것 같아. 이것도 마이키님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태환킴님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폭주하는 기관차 보는 것 같아요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랑하님은 마스크나 쓰세요. 방역 수칙 안 지키고 무슨 법을 지켜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좀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네. 연단하고 이게 좀 거리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마스크 쓰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큰 문제는 좀 없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초원님은 부정부패란 표현은 장모와 김건희 씨가 생각나게 하네요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맥락상 그 부정부패라는 용어로 다시 정리한 데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대장동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후보를 부정부패의 주범으로 설정해 놓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네. 어휴, 네. 자 이승민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정치 보복에서 부정부패로 바꾸는 게 프레임이네 이렇게 네. 말씀 주셨는데 예, 이것도 뭐 우리 모털 조사님 분석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음. 자 대장동에서 2억 받은 게 민주당 의원이라면서 그럼 부정부패 맞잖아라고 친님께서는 또 글 주셨어요. 네. 요건 좀 확인이 좀 돼야 되는데 오늘 다른 또 상황에서는 이게 녹취 자료가 좀 잘못됐다라는 또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확인이. 예. 근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연하죠. 이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맞는 지적이 있어요. 사실이면 처벌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 뭐 이거 뭐 어떻게 이게 비호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비호를 했었어도 안 되는 거겠죠. 예. 자 박근혜는 이제 김태훈님입니다. 자기가 집어넣었으면서라고 또 얘기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서 갑자기 또 부정부패 척결 의지라고 한다면 그런 데서부터 일단 일관성이 그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일관성이 조금 없는 거 아니냐. 왜 미안해하는 거죠? 네. 그럼 그래서 비타입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이명박근혜 두 사람에 대해서 비타입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왜 안 맞습니다. 하는데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우리 모털도사님 의견이시고요. 예. 요 얘기도 좀 주십니다. 가이던스님께서 국힘 후보 진짜 유승민이 됐어야 됐는데 하면서 신천지 때문에 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아, 이건 아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뭐 신천지 당원 가입을 네. 뭐 종용을 했다, 지시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그럼 홍준표 의원이 좀 더 가깝지 그래서 않았나요? 결국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심이 네. 그 윤석열 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이제 바로 이런 게 어떤 그 이제 배경으로 작동했던 게 아니냐. 네네. 아마 이렇게 그 분석을 얘기를 하신 하시는 것 것 같아요. 같네요. 예. 네. 선택적 법주주의다라고 하고 뭐 윤석열 후보를 좀 우리가 얼마나 더 이해를 해야 됩니까라고 하고 뭐 그 부분을 또 공감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희는 단어 언어를 보면서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아유, 오늘 댓글들이 좀 너무 많아서 네. 네, 또 싫어하시거나 좀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공감을 아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 그게 결국 민주주의고 그게 언론이죠. 아니 그렇죠. 뭐 의견이 네. 똑같으면 언론사가 여러 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다를 수밖에 하나만 없어요. 있는 거죠. 다 달라도 되고 언론이 그러니까 만고의 진리.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팩트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 하지 않았는 걸 갖고 했는 것처럼 우리 오털 도사님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건 저는 공감을 절대 못할 겁니다. 다 지금 얘기했는 거는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든 간훈 토론이든 해서 했던 발언들입니다. 그 발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또 얘기를 하니까요. 네. 네, 하여튼 뭐 선거 기간이 지금 이제 본격적인 20일 남았습니다. 네. 20일. 만약에 여론조사 공표 기간 빼고 하면 실제로는 한 12일 진짜 이제 하루하루가 그냥 전쟁이 아닐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되게 궁금하죠? 우리 오늘 하나 나옵니다. 네. 오늘 MBS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태는. 물론 우리 많은 분들도 또 정치 관심 계시는 분들은 네. 궁금할 거예요. 네. 아무튼 네. 그 초박빙인 것 같습니다. 아주 초박빙. 저희가 또 들은 바도 아주 뭐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네. 말할 것도 없다.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네. 누가 이길 거다라고 그 예측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예측이 아니라 그거는 뭐냐면 찍기예요. 찍기. 실제로 오차범위 내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예. 그건 찍기라고 봐야 찍기예요, 되기 찍기. 때문에 예.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바람, 마시고요. 자기의 희망일 뿐이에요, 그냥. 제가 볼 네. 때는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 정말로 뚜껑 열어봐야 한다. 개봉을 해봐야 한다. 뚜껑 열어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종배 MC를 MBC 사장으로 절대 안 될 겁니다. 정우승님 왜 안 되는데? 아, 그냥 왜 그렇게 가끔 나를 그러니까 저기 빅엿을 먹이던데 안 왜 하고 되는데? 싶은 거 아니에요? 속마음이 너무 노골적으로 속마음 요즘 없고. 너무 자주 드러나는 우리 거. 모털조사님 그거 안 하고 싶잖아요. 이제 항상 시선 집중해서 계속 있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염을 써야지. 그치? 예,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야, 겁니다. 또 저렇게 피해가네. 네. 본인한테 제안 온다면. MBC 사장을요? 어. 하면 하죠. 저는 그럴 리가 없으니까. MBC 사장이 좋아, 법무장관이 좋아? MBC 사장은 청문회 없죠. 없지. 아유, 정말 저는 뭐 제가 그런 까미 안 되기 때문에 뭐 네. 제안 안 들어오고 빨리 안 끝내야 들어오고.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교대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